네. 자, 181쪽 주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잠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배의 기준에 대해서 배웠지, 그지? 네. 분배 기준 몇 가지가 있었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세 가지요. 네. 세 가지인데, 선생님이 두 가지 더 들었대. 네. 첫 번째가 뭐였어? 업적이요. 없죠?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예. 다른 말로 성과입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사례로서는 뭐가 있었지? 뭐 자영업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지, 그지? 예. 네. 그 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위협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 수학 능력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거 이야기했었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요. 필요에 따른 분배인데, 뭐 복지라든지 장애인 등등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그 중에 요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81쪽에 보면은 능력에 따른 분배의 특징이 있지, 그지? 예, 특징과 있고 한계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같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뭐냐면은 활동지 제비에 한번 읽어보세요. 능력주의는 공정한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자, 다 같이 능력주의 시작. 능력주의는 공정한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실제 우리 사회는 거의 대부분 능력에 따라 가지고 성적도 나누고, 그다음에 대학 입시도 하고, 사람도 뭐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고, 돈이라든지 수입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주의에 의해서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출발은 뭐가 있냐면은, 능력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일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필요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뭘 해야 돼? 노력을. 노력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노력만으로 능력을 우리가 높일 수 계속 있는가? 갖출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요소가 또 있을까? 재능. 그렇지, 재능이라든지, 부모의 그렇지, 지 부모의 지위라든지 환경, 가정 환경, 그다음에 심지어 시대 배경까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능력주의가 공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데, 앞서서 능력주의는 선생님이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위나 권력, 보상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 자, 개인의 시작.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위나 권력, 보상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장. 한번 적어보세요. 당연하다. 왜냐하면 뭐기 때문이다. 또는 당연하지 않다. 왜냐하면 뭐기 때문이다라고 선생님이 시간 2, 3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나는 공정하다라고 주장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정하다.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자, 공정 18.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4명이에요. 공정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 보이는데. 자, 일단 공정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의 가치를 높인 겁니까? 노력. 그렇지. 그것도 노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는가? 라는 가치를 높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능이나 부모의 다른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제 이분은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옛날에 쓴 유명한 책이지. 그렇지. 정의란 무엇인가. 요새는 이제 능력주의에 대해서 다소 비판하는 그런 또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이회수가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하버드에서도 제일 인기 좋은 교수님인데, 오늘은 특별히 쌤이 여러분들이 하버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했습니다. 시간 10분이에요. 10분 동안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했냐면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연봉이 470억이에요. 1년에. 이걸 받는 가격 공정한가? 그 다음에 마이클 셀든은 왜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위에서 계속 자기가 설명을 쭉 해요. 그럼 여러분 들으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마이클 셀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여기 밑에 찾아 적으면 돼요. 찾아 적고 그 다음에 요 셀든 교수의 강의가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끼리 한 2, 3분간 1대1 토론할 거예요. 한 명은 공정하다, 한 명은 공정하지 않다 해가지고 1대1로. 오케이? Surgery performed.
I want a well-qualified surgeon to perform it. That's merit, that's competence, that's being well-qualified. If I fly in an airplane, I want to know that there is a well-qualified pilot at the controls. That too is merit understood as competence, capability, matching people's qualifications with the social roles they perform. So it would seem that merit is a good thing. How can it become a kind of tyranny? Well, I'll give you a hint. Merit becomes a kind of tyranny when it becomes a meritocracy in which the successful believe that they have succeeded on their own and that they therefore deserve all of the benefits that the market bestows upon them. Meritocracy becomes a kind of tyranny if it creates a divide between winners and losers. Meritocracy cultivates certain attitudes towards success, harsh attitudes towards success. It leads the successful to forget the role of luck and good fortune. It leads the successful often to forget their indebtedness to those who made their achievements possible. It leads to a kind of hubris, I call it meritocratic hubris, where the winners look down, less successful, less fortunate than themselves. Now, these are controversial ideas, and I don't want to suggest that my answer is the right one, which is why we're going to have a discussion.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강사하고 있는 추예지라고 합니다. 저희도 법과 정치라는 사회 과목에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얘들아, 너네 능력은 사회가 너네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너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니까 사회가 너한테 준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재로 생각해야 하며, 그러니 부유세를 내는 게 당연하단다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큰데, 친구들, 학생들 얘기는 그거예요. 선생님, 제가 혹여나 다른 친구들보다 운이 조금 더 좋아서 기회를 조금 더 쉽게 잡았을 수는 있지만 그 기회를 성공으로 이끈 거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나 대입으로 이끈 거는 분명히 제 노력도 있는데 왜 내 걸 나눠줘야 돼? 그게 당연하다는 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고, 저도 이게 많이 헷갈려서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능력주의가 정말 정의롭지 않을까요? Well, it's a very powerful question, Yeji. Thanks for that question. You are suggesting to your students that our talents are gifts rather than our own creation. And your students are challenging you by saying, but what about effort and hard work? We worked very hard to prepare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for the Sunyoung. We worked very hard for years. And we went to cram courses, and we stayed up late, and we were deprived of sleep. We worked very hard. We expended a lot of effort. And so if we win admission, if we do well on the exam and win admission, it certainly feels like it's our doing. And even though you as our teacher are telling us that our intellectual talents are gifts for which we are indebted, and even though maybe the students will agree with you that they did not create their intellectual gifts, maybe they'll agree that their parents had a lot to do with encouraging and cultivating them. Maybe they will agree that the society as a whole helped them cultivate the intellectual gifts that enable them to do well on the exams. But they will still say, we worked very hard, didn't we? How can you say that's not our doing? Well, here's one possible answer
Yeji, but I want you to listen to this answer and tell me whether or not you think it would persuade your students. Maybe it wouldn't. Take the example of a very successful sports star, LeBron James. He's a famous American basketball player. He's known around the world. He makes a lot of money. You know how much money he makes? Something like $40 million a year, maybe more. Now, he practices hard. He practices basketball and has done so from the time he was very young, just as your students have been preparing for the entrance exam since they were very young. LeBron James works very hard. Now, he makes over $40 million. Would we say that LeBron James deserves to make 1,000 times more money than a teacher or than a nurse caring for COVID patients? Because if we go by their salaries, he deserves to make 1,000 times more. But does he? Does he? After all, the teacher works hard. The nurse works hard. And what about this? I could practice basketball day and night,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and I would not be as great a basketball player as LeBron James. So that suggests that effort isn't everything. Now, is it LeBron James's doing that he has great athletic gifts, far greater than mine, or is that his good luck? And what about the fact that he lives in a society and at a time when people love basketball and will pay to see it? If LeBron James had lived back in the days of the Renaissance, they didn't care much about basketball back then, nor did they reward it. They cared more about great fresco painters than about basketball players. So that too, living at a time and in a society when his talents are prized and rewarded, that also is not his doing, that's his good luck. What do you think, Yeji, with this reply to your students? Do you think they would be persuaded or maybe not? What do you say? 네, 아마 아마 해봐야 알겠지만 될 것 같습니다. 시대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Okay, see what they say. I'll be interested to know how what discussion follows from it. Thank you very much. We have another question now from Nari Park.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만나 뵈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박나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이 주제에 앞서서 능력의 정의부터 제대로 저희가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능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정말 노력으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능력이라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Well, thank you, Nari. Merit is the fit between the traits, the virtues, the talents, the skills society honors and needs at any given moment, and the qualifications of those who seek various social roles. And so is it possible to acquire merit by working hard, by applying ourselves? Well, up to a point, yes. We've been talking about the Sunyun exam, which is one way, standardized exams are one way we measure merit. And all of the effort that young people devote
to perform well on the Seungyeon, you could say that is an attempt to acquire the merit, the skills, the intellectual ability, the knowledge that the system of university admissions prizes and rewards. So in that sense, yes, we can seek to acquire merit. Now, two people who work equally hard might have very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whether they come from a rich family or a poor family, a family that encourages study and learning, and one that's indifferent to study and learning. That will make a big difference in opportunities. Even if the two young people growing up work equally hard. So, working hard to acquire merit is not sufficient to winning the prizes, whether it's university admission or a good job or making a lot of money. 이 학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하버드대학 교수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교수고 정말 탑입니다. 근데 아까 러브도는 이제 농구의 탑이겠지, 그지? 각자의 다른 영역에서 다 탑이에요. 근데 수입차가 어때? 커요. 엄청 다르잖아, 그지? 이 선열 교수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거 쉽지 않겠지, 그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열 교수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러고 또 재능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탑이 영리에서 탑인데 어떤 사람은 400 벌고 아마 이 선열 교수는 그보다는 훨씬 작게 벌겠지, 그지? 그보다 정말 잘하거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돈의 분배가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생각하셔서 금방 살짝 해봤어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토론을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470을 공정하다 또는 한 사람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제 그 정하도록 해요. 그리고 난 이제 2분 동안만 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나중에 토론할 때 선생님 저는 찍지 말아주세요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디 올라가요?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스타 될 수도 있어 우리. 예, 좋습니다. 거기는 안 찍을게. 니도 안 찍을게. 예, 좋아요. 자, 지금부터 가위바위보 할게요. 시작. 알았어.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세요. 오케이? 한 1분 정도 이야기하면 또 관계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나는 계속 노력했는데 알아봤을 거 아니야. 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재능을 발견한 거야. 돈을 만약에 공부 잘하고 진짜 잘하는 그걸 발견하는 그 공부를 진짜 잘하면 어디 가겠어? 능력과는 최고의 운동을 진짜 잘하고 유명한 축구 선수를 만들어. 최고의 축구니까. 근데 너가 말했듯이 신이 아니잖아. 자신의 신이 없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리스크가 있거든.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재능을 발견하는 동안에 노력이 있는 거지. 세 번째 활동 한번 봅시다. 마이클 샌들은 왜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는가? 어떤 이유가 있을지 한번 앉아서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노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노력이 전부가 아니다. 그럼 노력이 전부가 아니다고 한다면 노력 이외에 제일 먼저 재능이 있었지, 그렇지? 네. 샌들 교수가 아무리 열심히 공을 차더라도 손흥민만큼 잘 수는 없겠지, 그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아무리 손흥민보다 더 열심히 축구를 하더라도 실제 어렸을 때부터 손흥민만큼 그렇게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운동신경,
이런 것들은 타고난 재능이에요, 솔직히. 또 뭐 어떤 요소가 있어? 시대. 시대 거지. 만약에 손흥민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안 됐겠지, 그지?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키가 손흥민을 예를 안 들겠습니다. 김연아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가 키가 만약에 190이었다고 한다면 안 돼요. 안 되죠, 그지? 반대로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자기 노력으로 키를 몇 센치나 높일 수 있습니까? 1cm. 얼마 안 되잖아, 그지? 그럼 그 몸매를 뭡니까? 김연아는 타고난 거예요, 길제. 그것도.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김연아는 정말 누구를 잘 만났습니까? 코치. 부모의 관심. 지원, 관심. 선생님이 그 엄마의 딸로 김연아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절대 피겨를 접해보지도 못했겠지, 그지? 근데 다행히 김연아는 자기 엄마를 만났어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지, 그지? 네. 손흥민 아버지가 축구에 대해서 열정적인. 특별한 열정이 있었잖아, 그지? 저 부모의 관심이라든 지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 그 다음에 가정 환경도 중요하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서 태어나서 살아가지고 수능을 치는 거하고 농촌에서 태어나서 치는 거하고 같나 다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노력, 플러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주의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3번 밑에는 이런 걸 적으면 됩니다. 일단 모둠 대형으로 만듭니다. 앞에 두 사람만 의자를 뒤로 돌리도록 합니다. 시작. 자, 이제 2대2로 역할을 정합니다. 4명 중에 2명은 찬성, 2명은 반대할 겁니다. 가위바위보로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역할 정하기 시작. 전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은 이제 5분 동안 여러분들은 모둠에서 자유스럽게 토론할 거예요. 토론하고 난 뒤에 토론이 만약에 일찍 마치면 모둠은 최종으로 활동이 재미있게 있는 나의 최종 입장을 적으면 됩니다. 처음과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처음과 생각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주장, 공정하다 또는 공정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근거 2가지를 적습니다. 근거 2가지, 찬성하면 찬성 2가지면 적으면 되는 거지. 반대하면 반대 2가지면 적으면 되는데 예상 반론은 뭘 적느냐? 내가 만약에 찬성을 하면은 반대 근거가 예상 반론이에요. 네.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토론했는데 상대 친구가 내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그지? 그게 반론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하겠어? 다시 재반박하겠지, 그지? 그 재반박한 내용을 제일 밑에 재반박에 적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지금부터 5분 동안 토론을 하고 만약에 토론을 좀 일찍 마친 모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의 최종 입장을 적으면 될 것이고 선생님은 이 나의 최종 입장을 그대로 채택이 되었 겁니다. 능력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고 주장은 뭐였고 근거는 뭐였고 상대의 이런 예상 관론에 이렇게 재반박했다라고 이 내용을 통해서 선생님은 적게 됩니다. 오케이? 5분 지나면 선생님이 종 땡땡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동할 수 없다고 같은 노력을 해도 장기간은 큰 수입을 얻고 누군가는 적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노력해보고 천천히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천천히 공정한 결론 먼저 하겠다. 왜 반대를 하냐? 능력이라는
그 재능을 또 늘어보면 단련시켜서 자신의 지위 동안 이제 올라온 그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이제 그게 정해진 거잖아요. 연금이란 거. 처음부터 끝까지 장기화를 하면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최준영 토론자님, 지금 의사와 소방관의 연봉 차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 아시나요? 지금 일단 예 아니요 대답해 주세요. 저는 의사 소방관 되게 중요하고 최준영과 제가 똑같이 운동을 해도 제가 훨씬 잘해요. 똑같은 노력을 했고 같이 농구를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국에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게 재능의 차이 아닙니까? 선천적으로 주어진 재능에 똑같은 노력을 부었는데도 자신의 결과가 다르다면 과연 그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지원으로 인해서 김민환 선수가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많이 잘못하겠죠. 나 가상 돈이 없고 재력이 없고 환경 또한 좋진 않아. 근데 어떻게 좋은 셀럽이 아니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너무 탐구를 하고 힘들어도 계속 노력을 했으니까 그에 걸맞게 계속 지위가 오를 것이고 그 지위에 걸맞는 연봉을 받을 거 아니야.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마무리 활동으로서 나의 최종 입장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나의 최종 입장을 완성해서 혹시 중간에 생각이 바뀐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바뀐 사람. 예, 좋습니다. 예, 생각이 바뀐 사람 일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준도 생각이 바뀐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 주고 준도 생각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주장에 동의했는데 그 이유가 원초적이고 태생적인 차이는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들 역시 지위나 권력, 보상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노력의 결과를 맺은 거기 때문이다에 대해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능력이 나온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고 박지성과 손흥민처럼 노력을 해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얻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그들의 위치까지 오르지 못한 사람들도 노력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그 공정하다는 범위 자체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수. 예,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수업의 그 의미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것은 능력이고 만약에 또한 어떤 내가 좀 성적이 낮다라든지 내가 뭐가 좀 취업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단순히 나의 노력 부족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 능력에는 노력의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이 자체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수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은 시간 마무리 활동으로서 최종 입장을 적도록 하겠습니다.